자, 제목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복습 좀 하자. 내가 이렇게 복습이라고 쓰는 건 앞에 배웠던 내용들,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야, 집합은 기억나요? 안 짜오진? 집합은 어떠한 명확한 모임이라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집합, 그럼 우리 반 애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 거야. 그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렀고,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었고요. 반대편에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복습이야. 쌤, 차이가 뭐예요?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에 있는 거야.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이 많은 거야. 이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 원소가 몇 개야? 2개지. A라는 집합의 구성 요소 원소는 1과 2야. 얘 원소가 2개 다를 수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 뭐라고 표기했냐면 이렇게 표기했어. 이게 무슨 의미야? A라는 집합의 N, 넘버링이거든? 원소가 몇 개인지 세봐, 이런 뜻이야. 원소가 몇 개니, 지금? 2개. 그럼 여기는 2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목이 지금 유한집합의 뭐의 개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말하라, 이런 뜻이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거. 공식들 쫙 나오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난 이 얘기는 좀 할게. 이제부터 잘 봐. 유한집합에 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나요? 내신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원소의 개수 문제야. 이제부터 난 2가지 관점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풀이라고 생각해도 돼. 기본 공식은 좀 외울 거야. 미안한데 공식 외울 거야. 공식 몇 개 나와 있어? 4개 나와 있잖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1번과 2번 체크해놔. 저건 무조건 외울 거야. 1번과 2번 무조건 외울 거야. 봐봐. 공식 2가지는 무조건 외울 거야. 첫 번째, NA 합집합 B. 일단 요 가운데 교 기억나지? 이거 합집합이야. A집합, B집합 다 체크하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기억나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고 돼 있어. 이거 이해가? 왜 그러냐면 잘 봐, 얘들아. 잘 봐. 쓰고 지울게.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다고 해볼게. 영역이 총 몇 개로 쪼개지니? 3개로 쪼개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A에만 포함되는 아이들, 여기는 A, B 동시에 포함되는 아이들, 여기는 B에만 포함되는 아이들이야. 만약에 여기 5명이 있고 여기 2명이 있고 여기 3명이 있다고 할게. 그럼 얘들 물어보자. A 합 B에는 원소가 총 몇 개야? 10개지. 5개, 2개, 3개니까. 근데 얘를 잘 봐. A만 세면 몇 개야? B만 세면 몇 개야? 그럼 얘가 몇 번 세죠? 2번 더블 카운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은 뭐 한다? 뺀다는 관점이야. 이거 이해가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잘 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여기가 합집합이잖아? 무조건 조건반서처럼 쓸 줄 알아야 돼. 진짜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이해가? 단 하나만 더. 얘는 지금 원소가 집합이 몇 개니? 2개. 그지 같지만 집합이 3개짜리도 있어. 이 둘은 미안한데 외워줘. 집합 3개짜리 갑시다. 갑니다.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 합집합, C야. 증명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니다. 얘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세고 B의 원소의 개수 세고 C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2개는 교집합을 뺐지. 얘도 A 교집합 B를 빼고 B 교집합 C를 빼고 C 교집합 A를 빼. 근데 그렇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가운데가 통 비어버리거든. 그래서 한 번은 3개의 교집합을 더해 끝. 이게 공식이야. 외우는 거 별로 안 어려워. A도 하고 B도 하기 C. 교집합 빼. 3개의 교집합을 더해. 미안한데 이건 외워야 돼. 쌤,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증명하기 힘들잖아, 시험장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자, 이런 패턴이면 요 공식, 이런 패턴이면 이 공식이지. 쌤, 만약에 이게 아니면요? 혹은 더 꼬아서 내면 꼭 기억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뭘 그린다고? 벤 다이어그램.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참고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쌤, 그러면 그냥 안 외우고 이걸로 풀면 안 되나요? 되긴 돼. 근데 시간상 이게 더 빨라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신 보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기억해. 각각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체크해. 내가 아까 풀듯이 각각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 확인해 라고 할게. 각각 영역 원소 개수 확인이라고 꼭 필기 해줘. 실제로 복잡한 문제는 다 이렇게 풀 거야. 혹은 내가 공식에 아리까리하면 다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지? 요 내용을 기억해줘. 그래서 1번과 2번 공식 외우고 얘 필기 해줍니다. 이해가지? 이게 다야. 천천히 갈 겁니다. 천천히. 15번 유형입니다. 15번 유형. 15번 유형.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읽어보면. 자, 이제 15번에 586번 갑니다. 잘 봐. 다시 말해, 두 개의 공식은 머릿속에 있대.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야. 풀다 보면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천천히 읽을게. 갑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합니다. 전체 원소가 몇 개다? 20개. 근데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다? 4개. 세 번째 거 밑줄. 얘 밑줄, 얘 밑줄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집합의 연산해서 7개는 반드시 내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뭐냐면, 잘 봐. 다시 복습. 다시 말해, 시험 때 안 나오는 건 내가 복습이라고 쓰지도 않아. 얘들아,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집합의 증명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데 굳이 그리지 않을 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같은 거. 혹은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같은 걸 처리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처리해요? 라고 하면 얘는 기억해. 마치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돼. 그러면 A에 무슨 집합? 여집합. B에도 무슨 집합? 여집합인데 가운데 교가 합으로 바뀌어. 기억해줘.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도 갈 줄 알아야 돼. 여집합 두 개가 보이면. 그럼 얘도 느껴지니?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인데 보이지? 교가 합이 뭘로 바뀔까? 교로 이렇게 바뀔까? 이거 이해가? 모르는 법칙. 이건 기억해야 돼. 시험 나가서 그릴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거를. 이해가죠? 그럼 봐, 이제부터. 저 세 번째 조건을 내가 다시 해석할 수 있어.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지. 아, 그럼 요 아이가 뭐야? 요 아이가 이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인 거야. 이거 이해가? 내가 물어본다. 전체가 몇 명이야? 20명이야. 그치? 근데 합집합의 여집합이 8명이야. 얘들아, 여집합이라는 건 반대 개념이야. 우리 반이 30명인데 축구할 사람 10명. 그럼 안 할 사람은 20명인 것처럼 합집합의 여집합이 8명이란 이 말은 합집합이 몇 명이란 소리야? 당연히 상식이지 않니? 이건 그치? 근데 보자. 여기 지금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 보이는 순간 공식이야. 그렇게 생각이 나야 내신 볼 때 편하다고. 이해가요? 그럼 봐봐. 다시 쓸게. 얘는 NA 더하기 NB에다가 뭘 빼라 그랬어? 교집합. 자연스럽지 이게? 맞아요? 그럼 이제 간다. 그럼 이 12은 이거 쓰는 거야. NA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NA에다가 플러스 NB를 한 다음에 뭘 빼기로 했다? 교집합이 근데 얼마래? 4래. 끝. 이런 거라고. 그러면 쌤 요걸 한 번에 구할 수 있네. 마사를 넘기면 얼마가 되는 것? 끝. 이게 정답이라고. 다시 말해. 드모르간 쓸 줄 알아야 되고 합집합이 보이면 공식 쓸 줄 알아야 돼. 쌤, 만약에 이걸 못 풀면요. 잘 봐. 시험장 갔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최후의 보루. 뭘로 그려? 벤 다이어그램. 잘 봐. 포인트. 집합이 2개면 이렇게 그려져. 얘들아 물어보자.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3개야? 4개지. 바깥에 온리 B 교집합 온리 A 4개인 거야. 그럼 각 영역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숫자로 체크할게. 전체가 몇 개라 그랬어? 그럼 여기 다 더하면 몇 명이어야 돼? 그냥 여기다 20이라고 쓸게 우선. 이거 이해가? 봐봐. 합집합의 여집합이 몇 명이래? 그러니까 요 바깥에 8명이 있는 거야. 맞아 지금? 사람 수야. 교집합이 몇 명이었어? 4명이야. 얘들아 얘 더하면 얼마? 근데 얘네 둘 더하면 얼마? 그럼 얘네 둘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8. 끝. 잠깐만. 우리 뭐 이상하지 않니 지금? 교집합이 4고 합집합이 여집합이 8이지?
우리 뭐 잘못 썼나? 이해가요? 그럼 봐봐.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8이 되지. 그럼 잘 봐. A를 계산해.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야지. 그럼 얘가 여기를 모르니까 A라고 할게. 괜찮아 이렇게? B를 계산해. 그럼 얘네지. 얘를 모르니까 B라고 할게. 맞아 여기?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소리야 문제에서? 8이고 NA 더하기 NB는 A는 얘 더하기 A지. 얼마? A 플러스 4. B는 얘 더하기 A지. 얼마? B 플러스 4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8인데 이놈이 얼마라고? 8. 8 더하기 8은 16.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공식이 보이면 공식으로 푸는 게 깔끔하다고. 안 되면 이 짓을 하겠지만.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정리하고 한 문제 더 갑시다. 589번 별표 하나. 잘 봐. 이 얘기는 할게. 자 지워도 괜찮아요? 저건 내가 일부러 아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겁니다. 잘 봐. 지울게. 왜 제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편하냐면 얘들아 3개의 집합 필기해줘. 필기 복습 앞에 살짝 나온 거야. 세 집합 ABC 짠 이렇게 있어. 나 얘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뭘 그린다고? 벤 다이어그램. 얘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이해가죠? 봐봐. 보통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거 학교의 교과서에 아예 내신 수행평가로도 있다. 최대한 겹치게 그리는 거야. 겹친다는 게 많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역이 겹쳐지게 그리는 거야. 2개면 2개, 3개면 3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정석적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정석적이야. 전체 집합이 있으면 밖에 이렇게 있는 거. 이해가요? 근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서로서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어. 이 문제가 딱 그래서. 여기 봐봐. A 집합과 C 집합의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야? 채민아 이걸 공집합이라고 읽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쟤는 지금 보면 특이점이야. A 교 C가 공집합이야. 그 말은 뭔 뜻이야? A와 C는 이렇게 겹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면 약간 오륜기처럼 생겨. A, C는 겹치지 않게. 나머진 겹쳐야 돼. 집합의 기본 연산이 겹치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러면 A, C는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이렇게 기본 세팅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이해가요? 그리고 이제 문제 시작이 됩니다. 저 문제 풀기 이제부터 딱 봐도 원소의 개수야. 잘 봐. 이거 물어보자.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도 없고 여사건도 없지. 그럼 굳이 전체를 잡을 필요는 없어. 전체가 있던 여사건이 있을 때만 전체를 잡는 거야. 이제부터 채우자. NA가 11이야. 얘들아 A라면 요 두 부분이지. 걔가 11이야. 아직 몰라. 11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B는 여기지. 영역을 쪼갰을 때 그치? 근데 B가 얼마래? 10이야. C는 여기인데 얼마래? 7이야. 이거 괜찮아? 근데 봐. 포인트가 보여. 첫 번째 포인트. NA 합 B가 보여. 합집합이 보이는 순간 뭐 쓰고 싶어야 돼? 100% 덧셈 정리야. 참고로 그 공식이 덧셈 정리라고 해요. 근데 말을 아까 안 했네. 덧셈 정리라고 해, 합집합이라 그래서. 그럼 얘는 보자마자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돼. 이런 생각이야. 벤 다이어그램의 공식을 같이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채우자. 합집합이 16이고요. A가 11이고 B가 10이거든? 그러니까 이 둘 더하면 얼마니? 그러면 빼기 여기 얼마여야 돼? 5여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럼 봐봐. 교집합이 몇 명? 5명. 땡큐 5. 그럼 여기 몇 명이겠어? 그래. 초등생도 푼다니까. 아직 여기는 몰라. 더해서 10이 돼야 돼. 셋 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저기 보면 N, B 합 C야. 합집합이 보이는 순간 덧셈 정리야. NB에다가 NC를 더하면 겹치는 게 2번 카운팅 빼야 돼. 이해가요 지금? 물어본다. 여기가 12이야. NB가 10이야. NC가 7이야. 둘 더하면 얼마니? 17이지. 그럼 여기가 또 얼마가 있어야 돼? 5야. 이거 이해가? 여기가 5라고. 땡큐. 3개 더해서 10. 그럼 여긴 0이라고. 둘이 더해서 7. 여긴 7이라고. 이렇게 채우는 거라고.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이랑 공식을 같이 쓴 거야.
둘을 같이 쓰는 게 제일 완벽하긴 해요, 당연히. 마지막에 구할 게 뭐야? A합, B합, C지. 다 체크해. 그러면 6, 5, 0, 5, 7이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23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된다고. 이해가요? 다시 말해. 합집합이 나오는 덧셈 정리랑 벤다이어그램 원소 채우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모든 문제는 풀려요. 오케이. 정리하고 뒤로 넘겨봅시다. 잘 봐. 유형 16번 갑니다. 진짜 쉬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만 봐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 동그라미. 활용 동그라미 별거 아니야. 갑자기 웬 활용인가 싶은데 그냥 실생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냥 말들을 집합으로 바꿀 거야. 이해가요? 말을, 언어를 집합으로 그냥 바꾸면 돼. 끝! 이게 내용이 다야. 괜찮지? 문장으로 주어질 거야. 그걸 집합으로 바꾸면 돼. 이때 포인트. 얘들아, 여기 참고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이런 말들, 이런 언어들은 이렇게 집합으로 바뀐다는 건 좀 기억해줘. 첫 번째 밑줄 쳐. 또는, 즉 A 또는 B. 그럼 AA 써도 되고 BA 써도 돼. 혹은 A, B 중 적어도 하나. 그럼 AA 써도 되고 BA 써도 되고 겹치는 데 있어도 돼. 합집합이란 소리야. 두 번째, A 그리고 B. A이고 B. A, B 모두. A, B 둘 다. 그럼 무슨 집합이 있는 거야? 교집합이 있는 거야. A만, A뿐. 그러면 차집합. 이해가? 그 다음에 A, B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하나지. 양쪽 차집합이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런 뜻인 것만 기억해.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을 집합으로 바꾸면 앞에 문제랑 똑같다고. 잘 봐. 한 문제 보여줄게요. 바로 밑에 갑니다. 595번 갑니다. 천천히 갈게, 천천히. 읽고 집합으로 바꿀 거야. 갑니다.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는 150가구.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쓴다고. 닭을 A집합이라고 할게. 얘가 150이야. 두 번째, 토끼를 키우는 가구 113가구. NB. B가 토끼야. 얘가 얼마? 113이야. 알파벳 순으로 이해가? 중요한 말 나온다. 닭 또는 토끼 또는 의 동그라미야. 닭 또는 토끼야. 그럼 닭이어도 되고 토끼여도 되고 둘 다여도 되는 거지. 무슨 집합 떠올라야 돼? 합집합이야. 그럼 쟤는 뭐라고 쓴다? N, A 합 B라고. 그 아이가 얼마라고요? 220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마지막에 닭과 토끼를 모두의 동그라미 둘 다 키워 교집합을 체크해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니? 근데 고민이 없어. 고민이 없어. 얘 무슨 집합이야 가운데? 무조건 덧셈 정리라고. 그럼 이제 암산돼. 220은 A 150, B 113 빼기 교집합이야. 이해가요? 이것을 더하면 얼마니? 263이지. 그럼 이게 얼마가 들어가야 돼? 43. 끝. 정답 43. 이런 거라고 그냥. 이해가죠? 고민이 없어. 한 문제 시켜볼게. 한 문제. 몇 번 풀 거냐면, 자, 594번 풀어봅니다. 594번 뭐예요? 풀어본다. 594번 풀어본다. 지금은 내가 굳이 벤다이어그램을 안 그렸어. 근데 헷갈린다? 그럼 그려. 벤다이어그램이 짱이긴 해요. 594번. 저 표현들을 집합으로 예쁘게 바꿔내는 것. 공식으로 풀리면 공식으로 풀고요. 그렇지 않다, 헷갈린다, 벤다이어그램 그릴 것.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채울 겁니다. 각 영역에. 제일 정확한 건 공식이 보이면 써주고 헷갈리면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첫째 줄. 예린의 반 학생 몇 명? 40명 잘라줘. 저게 전의 반 전체야, 그치? 저거 수식으로 쓰려면 N 전체 집합 써야 돼, U. 얘가 40이란 소리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두 사이트 A, B에 대한 선호도 조사야. A 사이트 선호한 사람 35명, B는 25명. NA가 35, NB가 25. 혹여나 밑줄. 두 사이트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지. 그러면 A에 포함돼, 안 포함돼? 안 포함돼. B에도 포함되지? A, B 어디에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저걸 수식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야. N, A 합 B의 여집합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걔가 25명, 2명이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딱 보이는 게 있어. 얘 보여야 되지 않니? 전체가 몇 명인데? 근데 합집합의 여집합이 2명이란 소리는 합집합이 몇 명이란 소리야? 38명이 딱 나와야지, 그치? 근데 합집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정리? 덧셈 정리야. 무조건이야. 이건 보이니까. 합집합은 무조건 덧셈 정리 바꾼 다음에 생각해. 헷갈린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 쓸게. 38이라는 숫자는 A가 35, B가 25에서 교집합을 뺀 겁니다. 이렇게 되지, 그치?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60. 그치? 60.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22. 그치? 얘가 22야. 더하기 빼기 잘해라. 이거 의미 틀린다. 마지막에 어디만 선호한다? 쌤 저거 헷갈리는데요? 그럼 그림 그려. 내가 일부러 그림도 한번 보여줄게. 봐봐. 6 A B 이다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거기에 숫자 몇 개씩 있는지 채우는 거야. 갑시다. 교집합에 몇 개가 있다? 22. 그럼 A에 몇 명이 있다? 35. 그럼 only A만 몇 명이 있다? 13 이거지. 문제에서 뭐만? A만이지. 얘 돼, 안 돼?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답 얼마? 13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해가요 지금? 이 패턴. 하나 풀자. 595 별표. 많이 빡세. 이 정도면 내신에서 많이 빡센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합집합 보이면 덧셈 정리 때리되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 문제 어려워. 왜 어려운지 보여주고요. 이걸 풀 수 있으면 모의고사 4종 문제들도 풀 수 있다, 실제로. 봐. 세 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50명 잘라줘. 이다. 적어도 한 권이면 한 권 읽어도 되고, 두 권 읽어도 되고, 세 권 읽어도 되는 거지. 그럼 쟤는 어떻게 더 갈까? 집합으로 따지면. A 합 B 합 C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헷갈린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그려봐. 얘가 50이라고. 그 다음 A를 읽은 학생 27, B 21, C 30. 그러면 NA가 27, NB가 21, NC가 30이라고. 이거 이해가? 마지막에 모두 읽은 학생 즉 NA, 교, B, 교, C가 얼마다? 6이야. 다 쓴 거야. 마지막 밑줄. 한 권만 읽은 사람이야. only 한 권만. 이해가요? 자,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잘 봐. 첫째. 여기 합집합 보이니? 무슨 정리 때린다? 덧셈 정리. 단 3개짜리야. 바로 쓸게. 헷갈리면 앞에 찾아봐야 돼. 3개짜리 덧셈 정리. 합집합 50은 각자를 더한 다음에 교를 뺀 다음에 세 교를 더하는 거야. 각자 더해줘. 27 더하기 21 더하기 30 빼기 NA 교 B 빼기 NB 교 C 빼기 NC 교 A에다가, 아이고 길다, 마지막에 더해. 뭐를? 세 개의 교집합을 6 이렇게 한다고. 괜찮아? 이건 기억해야 돼. 갑니다. 이렇게 더해봐. 20, 40, 70, 이거 78이거든? 얘까지 더해봐. 얼마니 그러면? 84거든? 근데 제가 50이라는 말을 여기다 물어보자. 요 놈이 얼마였다는 소리야? 그래서 마이너스 34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교를 더하면 34라는 소리야.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리자. 헷갈리면 그려. 잘 봐. 자, 전체가 있어. 지금은 서로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치? A, B,
C. 잘 봐, 이 문제. 골 때린다. 영역이 더럽게 많어. 바깥에 only A, only B, only C. 교집합, 3개 교집합. 이해가요? 채울 거 채우자. 3개 교집합이 얼마야? 이거 6이야. 참고로 얘는 어차피 U는 필요 없어. 그렇잖아. 왜 여기 U가 없잖아. 여사건도 없고, 그치? 이건 굳이 안 할게. 굳이 안 할게. 그럼 영역이 더 좁지. 이런 거야. 잘 봐, 얘들아. A가 얼마였어? B가. C가. 얘 6이야. 그 다음에 얘가 뭘 뜻해? 교집합의 합이지. 얘다 A교 B면 어디니? 여기야. 그럼 6도 있고 여기도 있지. 모르지? 이때 핵심. 미지수로 써. 정말 미지수로 써. 그 다음에 B교 C면 여기지. 미지수로 써. C교 A면 여기지. 미지수로 써. 이거 이해 가요? 그럼 여기서 뭐를 얻을 수 있어? 이 34가 의미하는 건 여기 6 플러스 A, 여기 6 플러스 B, 여기 6 플러스 C를 의미해. 이거 이해가? 그러면 6 하면 얼마? 18이 넘어가면 얼마야? 16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됐어? 내가 구할 건 뭐야? 책을 몇 권만 읽은 학생. 한 권이면 어디야? 여기도 한 권이고 여기도 한 권이고 여기도 한 권이지 않니? 근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7개를 더하면 얼마여야 돼? 전체 50이어야 돼. 그럼 나는 저 보라색들만 구하려면 50에서 6도 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요 놈이 얼마를 위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에서 6 빼면 44. 다시 얼마 빼? 16 빼면 얼마다? 28. 이렇게 구한다고. 이때 핵심. 모르겠다. 미지수 채워. 방정식 푸는 것처럼. 이런 건 어려워져. 오케이, 기억해줘. 자, 뒤에 넘겨서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얘들아, 17번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18번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쉴게. 18번 봐봐. 필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최대의 뭐라고 돼 있어? 최소인데 거기 말고 요 앞에 필기 따로 해줘. 그 포인트가 별로 안 예뻐요. 잘 봐. 자, 얘도 나름 킬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필기 이렇게 N, A, 교, B의 그다 교집합이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최대와 최소라고 필기할래요? 맥시멈 M, 미니멈 M 이렇게 돼. 교집합이 많고 적고야. 이해가? 잘 봐. 그냥 예시 듣게. 우리 반이 10명이야.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5이야.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7이라고 해볼게. 물론 2번 손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봐봐. 우리 반 10명인데 축구가 5이고 야구가 7이야. 넘어서 10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왜 2번 손든 사람도 있잖아. 축구에도 손들고 야구에 손들고. 그냥 물어본다. 교집합이 최대이고 싶어. 그럼 몇 명이 최대일까?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최대는 5명이지. 그렇잖아. 이 모두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즉 한쪽에 포함될 때가 최대야. 한쪽이 온전히 다 포함될 때가 최대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아이가 그냥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NA야 이러면. 얘가. 근데 잘 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최소가 짜증난다. 최소가. 이해만 하면 돼. 축구 좋아하는 사람 1명이야. 야구 좋아하는 사람 3명이야. 교집합의 최소값은 몇 명일까? 상식. 우리 반 10명인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1명 손들었어. 야구 좋아하는 사람 3명 손들었어.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 이러면 가장 작은 거지. 0이면. 그치? 0이면 가장 작아. 근데 잘 봐. 지금 이 둘을 더해봐. 얼마니? 얘를 넘어 못 넘어? 그럼 0이 될 수 있어. 이게 최소야.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5이야.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7이야. 둘 더하면 얼마니?
그럼 얘를 넘어 안 넘어?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은 두 번 손든 걸까?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얘는 잘 봐. 얘는 A 더하기 B가 U보다 작아. 이러면 0이 최소일 수 있다고. 근데 얘가 중요해. 얘가 A 더하기 B가 U보다 크잖아? 그럼 0이 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지. 5, 7 더하면 얼마? 거기서 몇을 빼? 그렇지, 그게 최소야. A 더하기 B 빼기 끝. 이렇게 필기해줘. 이런 내용은 책에 없어. 디테일하게. 근데 이렇게 필기하는 게 맞아. 이해가지? 최대가 최소 기억해줘. 봐봐. 그러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바로 밑에 599번 갑니다. 잘 봐. 똑같아. 읽을게.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B SNS 가입 여부를 조사했어. 또 쓴다. 집합으로. A를 가입한 학생 20명, NA 20. B를 가입한 학생 14명, NB 14. A, B를 모두 가입한 학생의 최대, 저거 빼먹었다. 전체 30명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된지? 모두 가입. 즉, A 교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라. 됐죠, 지금? 물어본다. 최대는 어떨 때 최대라고? 한쪽에 오롯이 다 들어가. 20가 얼마야? 그러면 B가 A로 들어가겠지, 풍덩하고. 그럼 최대값 얼마인 거야? 그렇지. 최소는 0이 되면 베스트. 근데 0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지. 둘 더하면 얼마야? 얘보다 커자고. 그럼 0일 수는 없네. 그러면 쟤네를 뭐한 값에서? 더한 값에서 전체를 뭐 한다고? 뺀다고. 그럼 얘가 34지. 30 빼면 얼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이게 기본 패턴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벤다이어그램이야. 얘들아, 이게 풍선 효과처럼 전체가 고정되는데 이 영역에 많이 들어가면 다른 영역은 적게 들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돼. 풍선 효과처럼. 오케이? 자, 밑에서 한 문제만 시켜볼게요. 600번 풀어본다. 별건 아닌데 그래도 풀어봐. 600번. 이거 하고 쉽게요. 얘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아니지, 지금? 합집합이야. 합집합을 보는 순간, 덧셈 정리네 하고 떠올라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NA가 35, NB가 28, 교집합이 13 이상이네. 근데 마지막에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거의 그냥 조건 만사야. 보면 바로 합집합이 보이는 순간 덧셈 정리 써야지. NA, NB에다가 교집합을 빼야지. 이런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NA가 얼마야 지금? 35네. NB가 얼마야? 28이네.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물어본다. 너무 상식적이지만. 얘가 최소가 되면 결론은 뭐가 되겠니? 최대가 되겠지. 근데 얘가 최대가 되면 결론은 뭐가 될까? 최소가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이 아이의 최소값을 찾고 최대값을 찾으면 돼. 결론적으로는 뭐다? 교집합의 최소 최대인데 얘는 전체를 안 주지. 필요 없으니까. 교집합이 몇 이상이래? 그럼 최소 얼마라는 거야? 그래. 그럼 최대는 결론적으로 이 둘 더하면 얼마야? 63이지.
13을 빼면 얼마다? 50이 돼야 돼. 이거 이해가? 이제 간다. 최대를 구해야 돼. 이거 우리 배운 거지. 교집합의 뭐야? 최대는 아까 U가 필요가 없었어. 그냥 한쪽이 뭐 하면 됐어? 포함돼. 그럼 그냥 얼마인 거야? 28명인 거지. 그럼 35에서 28도 하고 다시 28을 빼니까 최소값은 그대로 얼마가 된다? 35. 끝.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괜찮지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17번. 그 다음에 뒤에 명제 갑시다. 오케이. 5분만 휴식. 이제 유형 17번 이어서 볼 건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롭게 약속된 집합이라고 돼 있어. 근데 포인트는 어떠한 집합 두 개를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줄 거거든? 근데 그게 복잡할 거야. 그럼 최대한 심플하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헷갈리면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해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596번 예별표. 잘 봐. 진짜 많이 나오는 아이가 나오는데 아예 따로 정리할 겁니다. 얘들아 봐봐. A, 세모, B 보여? 저걸 연산이라고 읽을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잘 봐. 나는 A 집합이 연산 B 집합을 하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A 합집합 B에서 뭘 빼기로 약속을 했다. 교집합을 빼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치? 저 세모가 나오면 둘의 합집합에서 둘의 교집합을 빼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한번 그려볼게. 잘 봐. 머릿속에 생각해. 합집합이면 셋 다 체크되지. 교집합이면 여기 체크되지. 걔를 빼면 어디가 남는다? 여기가 남아요. 그치? 그럼 얘는 더 깔끔하게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같은 말이야. 얘는 뭘 의미하니? A에서 뭘 뺀 것? B. 얘는 뭘 의미해? B에서 A를 뭐 한 것? 뺀 것. 그래서 얘는 A 빼기 B 합 B 빼기 A.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거라는 거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 참고로 이걸 또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쓴다. 차집합이 약간 날개처럼 있지. 대칭처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우린 얘를 뭐라 부르기로 한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기를 그냥 명명한 거야. 참고로 쌤 그럼 대칭 차집합이면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너네 편한 대로 생각을 해. 근데 나는 가능하면 얘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없어. 똑같은 말이니까. 다시 말해. 대칭 차집합은 합에서 교를 빼는 거야 그냥. 이제부터 갑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좀 옳지 않은 거야. 잘 생각해. 1번. A 대칭 차집합 B, B 대칭 차집합 A지. AB의 합에서 AB의 교를 빼. BA의 합에서 BA의 교를 빼. 당연히 같겠지 이거는. 2번 갑니다. A 대칭 차집합 공집합이 공집합 너무 못 썼다. 공집합이 A인지 물어보는 거거든? 잘 생각해. A와 공집합의 합집합 해봤자 뭐니? A. A와 공집합의 교집합하면 공집합. 그럼 A에서 빼면 A가 돼야지. 맞는 말이야. 세모는 대칭 차집합 합에서 교를 뺀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잘 봐. 그리지 않아도 돼. A 대칭 차집합 A의 여집합이야. 이 둘의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 집합. 교집합하면 공집합. 빼면 전체 집합. 이거 이해 가요 지금? 머릿속으로 풀 수 있다고. 안 그려도. 4번 봐. A 집합 대칭 차집합 전체 집합이야. 둘의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교집합하면 A. 전체에서 A를 빼면 A에 뭐가 돼야 돼? 여집합.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 이렇게 푼다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 알면 된다고. 이거 이해가요 지금?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류의 문제들도 다 같은 류의 문제입니다. 이해가죠? 단 대칭 차집합이 아닌 것도 있어. 오케이. 자, 이제 뒤에 넘겨보자. 이걸로 집합 끝.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뒤에 넘겨봅니다. 명제. 다시 말해, 아마도 중간고사 집합까지 보든 아니면 명제 전반부까지 보든 이럴 겁니다. 오케이. 자, 앞에 딱 5분만 설명 들어줘. 진짜 쉬워. 진짜 쉬운데 좀 짜증나는 건 명제도 결국 다 집합으로 푼다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집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깐만 봐줘. 앞에
딱 5분만 설명 들어줘. 기본 이론 설명만 하겠습니다. 잘 봐. 명제 스타트입니다. 요 단원부터 이제부터 명제라는 게 나와요. 이해가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정의야, 정의. 얘들 물어봐. 쌤, 명제가 뭐예요? 라고 하면 기억해.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다. 이게 정의야.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뭐라고요? 식. 이게 명제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인 누가 봐도 참인 문장이나 식, 누가 봐도 거짓인 문장이나 식 다 명제라 그래요. 얘들아, 거짓이어도 명제인 거야. 뭐여도? 쌤, 그거 말 안 돼. 거짓말이어도 명제인 거라고. 그래서 명제는 두 개로 쪼개진다. 아, 결국 명제는 두 개로 쪼개져. 이렇게. 참명제. 또 뭐 있겠어? 거짓 명제. 둘 다 명제는 명제인 거야. 아리까리 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참이고 누가 봐도 거짓이어야 명제인 거야. 이거 이해 가요, 지금? 괜찮아, 여기까지? 하나만 더 쓸게. 문제 풀다 보면 조건이라는 아이도 나와. 용어야. 쌤, 그럼 조건은 뭐예요? 라고 하면 기억해. 약속해. 미지수를 포함해야 돼. 뭘 포함한다고? 미지수를 포함해. 미지수 포함해. 그 미지수는 뭐든 상관없어. 뭐 x든 y든. 그리고 미지수에 따라 참과 거짓이 둘 다 가능한 것.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뭐 거짓일 수 있는 걸 거짓 가능. 이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명제랑 조건은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가지 지금? 자, 한번 풀어보자. 봐봐. 661번 갑니다. 정말 쉬워. 수학인가 싶어 여기는. 나중에 논리학 이런 거 하면 많이 나와.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온다. 봐. 다음 중 그 명제가 아닌 거야. 1번. 6 더하기 3은 8보다 작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누가 봐도 틀린 말이지? 그럼 명제 아니야? 맞아. 쌤 틀렸는데 왜 명제요? 하지마. 거짓도 명제다. 루트 4는 무리수다. 맞아, 틀려? 들리지? 루트 4는 2니까 누가 봐도 틀려서 x 하지마. 명제는 맞는 거야. 3번. x가 4보다 크면 x 플러스 1은 5보다 크다. 맞아, 틀려? 맞지? 이건 x가 뭐가 되든 무조건 맞는 말이지. 참인 명제야. 쌤, 조건 아닌가요? 조건은 미지수에 따라 참, 거짓이 둘 다 가능해야 되는데 쟨 그렇지가 않아. 4번. x는 10 이하에 뭐라고 돼 있니? 이거 명제야? 아니지. 왜? x가 5면 참이지. 근데 x가 4면 거짓이지. 미지수에 x가 있고 왔다 갔다 해. 그치? 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이거 이해가요 지금? 헷갈리지 마. 거짓이어도 명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명제와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 동그라미. 진짜 쉬워.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개념 알지? 부정한다. 잘 봐. 명제나 조건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부정하고 싶은 거야. 먼저 용어부터 설명할게. 그러니까 명제나 조건을 보통 이렇게 준다. P는 블라블라블라. 이게 명제나 조건이 나와 있다는 거야. 사람은 죽는다. 그 명제를 P라고 할 거야. 이해가? 근데 그 아이를 뭐 하고 싶으면? 부정하고 싶으면 기억해. 이렇게 하면 부정한다는 뜻이야. 이게 뭐 한다는 뜻이라고? 이게 부정한다는 뜻이야. 그럼 부정은 말 그대로 반대를 하는 거야. 그치? 봐봐. x가 a다를 부정하면 x는 a가 아니다. 이다를 부정하면 아니다야. 그럼 거꾸로 아니다를 부정하면 이다가 돼. x는 a 이상 b 이하다를 부정하면 a보다 뭐하다? 작다. 또는 b보다 뭐하다? 크다가 돼야 돼. 그치? 참고로 부등식이지. 헷갈린 사람 수직선 그려. 뭘 그리라고? 수직선. 부등식은 수직선. 3번.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돼? 그리고야. 절대 잊지 마.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야. 4번. 그리고를 부정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또는이야. 괜찮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진짜 내신에 나와. 부정을 말하라고. 이해가죠? 자, 대표적인 거 가겠습니다. 664번 갑니다. 잘 봐. 자, P 주어지고 Q 주어지는데 헷갈리지 말자. 지울게. not P 또는 Q라고 돼 있어. 이해가? 이다 또는이면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집합으로는 합집합입니다. 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부터. 처음에 not P부터 갈까요? not P. 저 아이를 부정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수직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지. 요 색칠된 데를 부정하면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그치? 눈이 붙어야 돼. 여기는 5보다 작거나 같아를 부정하면 5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해가? 이게 나피입니다. 괜찮지 지금? 얘들아 나 사과할게. 아니 그냥 할게요. 이거 여기까지 그냥 할게. 봐봐. 나 지금 얘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갑니다. not P 또는 Q를 해볼게. 이거 이해하지? 다시 말해. 이 또는은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합집합 개념인 거야. 부등식은 뭘로 풀어라? 수직선으로 끝냅니다. not P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다. 됐나요? Q 가자. Q. 2보다 뭐하다? 작다. 2보다 뭐하다? 작다. 또는은 다 색칠하기. 그치? 근데 난 이 아이 자체를 뭐 하라고 했어? 부정하는 거야. 이 아이를 뭐 하라고? 부정. 최종이야. 이 위에 있는 아이를 부정하는 거야. 약간 여사건 같은 거야. 그치? 그럼 어디가 되겠니? 그치? 2에서 5까지. 여기 는이 없으면 는을 뭐 해야 되고? 붙여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지 얘들아? 수익선을 끝내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시간 잠깐 줄게. 666번 풀어봐. 말장난이야. 풀어봐. 말장난이야. 표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 부정을 먼저 얘기해 봐야 되고 그 부정의 말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임의의 세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을 부정하래. 여기서 부정할 요소는 딱 하나지. 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아니다야. 그럼 자, 부정을 먼저 쓰자. 부정. 저 아이를 부정하겠습니다. 부정할게.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B-A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정을 말하라 그러면 얘를 말하면 되는데 얘가 보기에 있어요? 없어. 그럼 저거랑 동일한 말을 찾는 거야. 일단 우리 느껴져?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하면 다 0 이상이거든? 만약에 이게 딱 0이라면 저 셋 다 뭐라는 소리야? 0, 0, 0. 그러니까 ABC가 같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아니라며. 그럼 ABC 중 다른 게 하나쯤은 있다는 소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 돼야지. 말이야. 그냥 언어 이해가지? 오케이. 이제 갑시다. 유형 3번. 유형 3번. 오늘 3번까지만 하면 돼요. 기본까지만 합시다. 자, 제목이 진리집합의 밑줄. 조금 내용이 허접해서 진리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진리집합. 말이 좀 있어 보이지 않니? 진리의 집합이야. 진리집합은 뭐냐면 우리 아까 조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조건의 정의가 뭐였어? 뭘 포함하고 있고? 미지수.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걸 조건이라고 했지. 그럼 진리집합은 뭐냐면 기억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모임이니까 다른 말로 뭐? 집합 끝.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써줍니다. 이해 가죠?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모임 집합을 젤리 집합이라 그래. 예를 들까요? x는 8의 약수이다 라는 말이 있어. x는 8의 약수이다? 물어보자. 이거 명제야? 이게 무조건 참이야? 아니지. 얘가 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얘가 4면 참인데 3이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 불렀어? 두 글자 조건이라고 불렀어. 그럼 얘가 참이 되고 싶어. 얘가 참이 되고 싶어. 참이 되고 싶어. 그럼 x가 뭐여야 돼? 1, 2, 4, 8이어야지. 이걸 집합으로 써. 끝. 이러면 젤리 집합이야. 괜찮지? 이게 다야 내용은. 봐봐 이제부터. 자, 667번 보겠습니다. 667번 갑니다. 첫 번째, P라는 I는 2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럼 거기에서 미지수를 찾을 거고, Q라는 I도 2차 방정식이야. 거기서 미지수를 찾을 거야. 이해가죠? 젤리 집합이니까. 바로 갑시다. P부터 갈게요. P를 보니까 X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제로야. 심플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제로야.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들아, P라는 요 조건이 참이 되려면 X가 3 또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그럼 이 P라는 조건의 젤리 집합은 보통 대문자 P라고 쓴다. 참고로 집합은 대문자, 조건이나 명제는 보통 소문자로 써요. 그럼 얘는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다?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가지? 그 다음에 Q라는 조건도 볼까요? Q라는 조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제로야. 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어. X-4랑 X 플러스 2가 제로가 되니까 X 값이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요 I가 참이 되게 하는 이 I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로 쓰는 거야. 집합은 뭐라고 쓴다? 4 혹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P 또는 Q지. 또는이라는 건 집합의 합집합 개념이라고 해서 또는은 그럼 둘 다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마 2, 3, 4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669번 풀어줘. 다시 말해 부등식은 수직선에서 끝낸다. 669번 풀어줘. 보기에서 잘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려면 PQ를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야 지금. 한번 해볼게. 부등식이면 수직선으로 끝냅시다. P 보이나요? P? 여기다 표기 아까 이렇게 써 있어? P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지. 짠, 이게 P야. 맞아요? Q는 2보다 크다. Q는 짠, 대문자로 쓸게. 그냥 옆에다 2보다 크다. 이해가지? 이렇게. 짠, 이게 P랑 이게 Q야.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럼 마 4보다 크다니까 얘랑 반대네. 그러니까 P에 무슨 집합이 먼저 나올 거야? 여집합이 나오겠지. 그치? 얘가 되려면 딱 봐도 얘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우선적으로. 근데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다. 얘보다 또 반대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이렇게 겹쳐지잖아. 그럼 얘랑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구나. 느껴져? 물론 이거를 보기에 하나하나 다 바꿔도 돼. 근데 그거보다 좀 머리를 쓰려고.
내 요거 때문에 한 거야. 우진아 이거 교집합 몇 개 보여? 복습. 무슨 법칙? 뭐로 갔을 줄 알아요. 그럼 얘로 써도 되지만 얘를 P 합집합 Q의 무슨 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제는 다 집합으로 푼다고 실제로는. 이해가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4번. 됐어. 여기까지. 이런 명제 지금 스타트 한 거야. 다음 시간에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참거 가지고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만 체크. 숙제 체크. 뭐 많지는 않고요. 두 파트만 딱. 말하지만 매 시간 숙제 먼저 확인하고 진도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은 보강을 잡을 거니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앞에 그 기본 문제부터 할게요. 교과서 문제부터. 오늘 배운 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533, 536 체크해 가자. 533, 536 교과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오늘 배운 거 586601 586601 그쵸? 마지막 632 638 야 이거 안 많어. 그냥 이게 흩어져 있어서 그래. 많은 거 아니야. 흩어져 있을 뿐이야. 마지막 661 669 다시 말해 이거 많은 거 아니다. 문제 20개 30개도 안 돼. 그 정도밖에. 다음 시간까지 괜찮지? 우진이 숙제 다 했어? 아니요. 뭐지? 저 당당한 뭐지? 다음 시간까지 확인할 거니까. 의원이도 둘 다. 네. 그 다음에 채민이 쌤이 이때 영상 보내주면 그 영상 마지막에는 숙제는 다 해서 오기.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다가 넘어가자. 참고로 넘어가서 문제 푸는 거는 계속해서 앞에 도형 파트 풀기 할 거야. 그게 중요해서 이해하지? 도형 전체 파트에 대해서.